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뷰 영상은 유나이티드 헬스로는 두 번째 영상인데, 지난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도 진행했었지만 그때 60%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했는데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초우량주인 배당 성장주를 과연 사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기회일까요? 리스크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630불에서 현재 마이너스 62% 하락 중인데요. 실적 발표 후에 폭락했고 이번 주에만 15%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정말 이 대량 우량 기업이 한 주 만에 15%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어딨겠어 했지만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요. 문득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구의 핵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그림 혹시 기억하시나요? 멘트를 뚫고 외핵을 뚫고 내핵의 내핵마저 뚫는 느낌인데요.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이미지 올려봤습니다. 사실 차트 자체가 이제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지선이란 지지선은 다 뚫고 내려가고 200불을 깨냐 안 깨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상으론 깨질 것 같긴 한데요. 시장 분위기라도 좋으면 버티겠지만 이번에 고용 발표도 최악으로 나와서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죠. 정말 200불을 깨고 내려간다면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네요.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작년 12월 맨하튼 시내에서 CEO가 총격 피살 사건으로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고, 트럼프의 메디케어 비용 삭감과 약가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헬스케어 주식들이 정말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은 아직도 안 됐는데 2분기 실적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였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분기 기준 주당 EPS가 6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다가 재미있었던 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레버러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테슬라 2배는 자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락해서 매력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재미있어서 잠깐 가져와 보긴 했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티커명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굳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배당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배당 내역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나헬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유혹에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배당률인데요. 만약 주가가 200불에 다다르면 이제 24년 기준 배당액만으로도 배당률이 4%를 돌파합니다. 역사상 없던 배당률이 되죠. 제가 유나헬을 처음 접한 게 한 4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도 관심은 있었지만 항상 못 샀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 성장은 정말 미치게 올라가는데 배당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인데요. 1% 항상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박앤세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이 좋진 않았는데 어닝 쇼크긴 했지만 배당을 못 줄 만큼 기업의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험 가입자만 5천만 명이 넘는 미국 1등 헬스케어 그룹이기 때문이죠.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처럼 부진은 있어도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다만 배당만 보고 들어갔다고 해도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수 없긴 해서 분명 전 600불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분명 주가 성장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론 그럴 바에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서 수익 보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배당 투자자 관점에서 장기로 보면 안정적인 고배당과 배당 성장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배당 받으면서 기다릴 시간이 있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는 개념하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결코 나쁜 기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나헬이 최근에 6개월에 누계 순매수 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사실 상위권에 보이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배당 매력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가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6개월간 5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QQQ보다도 순매수익이 많은데요. 아마 200불이 깨진다면 더욱 물타기 매수와 저가 매수로 또 한 번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지금의 상태에서 섣부르게 저가다 하고 집중 매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천천히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유나헬이 7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습니다. 메디케어 자체가 민주당 쪽 사업이다 보니까 트럼프 공화당 집권 후에 더욱 힘을 잃은 것도 있겠죠. 이러니 꾸준히 주가도 우상향 거고 배당도 우상향을 했었는데 25년은 정말 고난의 행군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번 주만 15%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가이던스 하락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려 EPS를 38% 하락 조정해서 16불로 예상했던 것인데요. 헬스케어 회사들이 EPS 가이던스를 보통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건 정말 망했다 싶을 정도의 가이던스긴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초기 가이던스에 비해서 11%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다시 38% 하락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하락인데요. 다만 한 가지 위안은 매출은 그래도 성장을 한다는 면은 반등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니까 위안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EPS가 하락하는 것은 순이익의 하락인데요. 당연하겠죠. 특히 메디케어 비율이 89.4%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430 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4.3%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수익 악화를 이끌었고 EPS 하락의 결과죠. 이게 뭐냐면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료 비율인데요. 내가 100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이거를 90원으로 비용을 썼냐 85원을 썼냐인 것이죠. 참고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요 메디케어 프로그램들이 국가에서 인당 일정 예산을 받아서 그걸 가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수입 대비 비용 지출이 4%나 증가했다는 것이니까 수익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크게 두 가지 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 사업이고 옵텀이라는 치료, 제약, 데이터 분석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건 근간인 보험 사업인데요. 총 가입자 5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 1등 기업이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익 측면에서는 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했었지만 매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번 분기만 해도 113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가 65만 명이 늘어났고 메디케이드 부분도 2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화면에 정말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커머셜 리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개인 보험이라고 보면 되고, 커머셜 피는 직장에서 드는 4대 보험, 이제 건강보험 이런 개념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미국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는 자동 가입이 되는데요. 정부로부터 1인당 특정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줍니다. 메디케이드도 정부의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 사업처럼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복지 제도에 가까운 보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MA 부분의 가입자 지속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도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도 2023년이 되면 인구 5명당 한 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유나헬의 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매출액 증가와 동일시됩니다. 건강한 고령이 증가한다면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나머지 한 부분은 옵텀입니다. 옵텀도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초간단 설명을 해보면 옵텀 헬스는 기업형 병원, 클리닉 개념인데 우리나라 삼성병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현 시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옵텀 인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이고 RX는 제약 사업인데 PBM 사업이라고 합니다. PBM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난 1분기 실적 리뷰 영상에 있으니까 1분기 실적 영상 리뷰도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옵텀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미래이자 성장 동력이죠. 데이터 분석이 역시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출 비중은 아니다 보니까 미래를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특히 옵텀헬스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1인당 수가 기반으로 수익이 확보되는데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고 VBC로 환자의 건강 결과에 따라 병원과 의사가 보상을 받는 의료 모델을 핵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환자를 본 수가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개선된지를 보는 것이니까 당연히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된다면 옵텀헬스의 매출과 기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메디케어 자금의 삭감과 비용률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가입자 증가로 매출 향상 그리고 비용 개선과 4%에 육박하는 높은 배당률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도 매수 효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이번 주 하락빛 맞고 마이너스 36%가 되었는데요. 물론 보시는 대로 수량이 크진 않다 보니까 멘탈적 타격은 별로 없긴 합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 중이긴 한데 당장은 아니고 천천히 옆으로 행보할 때의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 않는 선에서 물타기를 진행해 두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평단이 370불 정도인데 300불 밑에 두고 천천히 배당받으면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예측입니다. 위아래 갭이 정말 상당히 크죠. 이 말은 유나이티드 헬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럼에도 매출 상승과 수익 개선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예측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유나헬 임원들이 대거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경영진도 지금의 유나헬 주가는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올해 들어 트럼프 이후 헬스케어 주식들이 전부 죽을 쓰고 있는데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로 조금씩 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단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는 잠시 홀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불을 깨지면 그때 물타기를 좀 해줄 생각인데요. 역시나 배당 관점에서 바라보면 싸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 현금 흐름은 견고한데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아직도 72억 달러로 재무 건전성 자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화이자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같은 분기 동안 45억 달러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흔들릴 재료가 아니긴 하죠. 이제 8월 5일은 화이자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은 화이자 리뷰로 돌아올 텐데요. 과연 2분기 실적 리뷰도 울면서 할지 웃으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꼭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